반갑습니다. 저는 오선교당 청년 이연주입니다. 대중이 앞에 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당을 다녔고 20대 직장 생활을 위해서 경기도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출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회사 생활은 선배들의 본보기가 되는 업무의 역량과 그리고 더불어 후배를 잘 가르쳐주고 양성하는 멋진 선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네, 그렇게 저의 첫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 꼴보기 싫은 선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 대상을 가지고 그분께 여쭤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의 일만 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행동을 왜 나무라지 않고 왜 나만 잘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무님께서는 항상 차분하셨기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차분하실 수가 있을까? 또 저의 첫 회사 생활의 경계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불어 함께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계를 돌아보니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경계였고요. 경계를 만들어서 나를 가둬놓은 탓에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만을 향한 저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로 대중잡고 공부했던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였습니다. 공부의 방법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잡았던 계기로 저의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일단 제 마음에서 경계가 올라올 때는 일단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멈추고 세 번째로는 행동하자였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지적하고자 하는 원망이 날 땐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멈추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큰 숨으로 돌리곤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 유문역 공부를 저에게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환경과 저의 상태 모든 것들에 원망이 났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라며 억지식의 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아차림이 조금 더 빨라지고 마음을 돌리고 처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망 생활을 하던 예전의 제가 아닌 감사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나니 그 다음으로 원망했던 상대에게 불공을 해보는 것을 두 번째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직장 선배가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불공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선배는 간식을 먹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 간식을 사서 그 휴게 시간에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뒤에 제가 그 싫어했던 선배와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모를 때 교무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마 상시훈련법을 실행하고 있는 상시훈련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장내원시 주의사항 1조에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조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이렇게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당을 다녔지만 실제 공부한 것은 성인이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였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이렇게 다잡아 주셨던 그 경험을 저에게는 되게 깨달음이 크게 느껴져서 마음 공부를 꾸준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경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2조 응용하기 전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관련 본문으로는 수행품 10장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 일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웠던 일을 그 다음날 또 실수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선배에게 지적을 받고 실수의 원인을 찾아보니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그냥 좀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저의 실수를. 저는 긴장되고 당황함에 있어서 오롯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업무 전체가 머릿속에 꼬였고 그리고 지연이 되었으면서 저의 선배가 오롯이 저의 실수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슬픔 10장에서 바로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를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장왕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런 일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실수를 줄이고자 그 다음날부터는 출근을 좀 빨리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나의 업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중적으로 보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행법 10장으로 돌아가서 일 없을 때에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신경을 가질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퇴근을 하고 오늘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했고 어떻게 하면 저의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업무에 적응을 하고 보니까 제 업무에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저를 가르쳐주는 선배와도 훨씬 관계가 수월해졌다는 것을 또 느꼈는데요. 점차 업무의 흐름과 감을 익히고 업무를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회사를 출근하는 길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퇴근을 하고 난 후에는 오늘 하루도 잘 맞춰서 보람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피경하고 싶었던 저의 과거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배랑 이렇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업무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어 마음 공부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공부 선배님이시기도 한 인생 선배님의 여러 교도님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